네, 시작할까요? 조금 한 1분 정도? 아직 좀 남긴 했는데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 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설명회 때도 뭐 이럴 때도 제가 안 해가지고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저랑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인사관리 12회 동안 함께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자 이렇게 인사하면 박수 같은 거 안 쳐줘요. 되게 뭐지 저 선생님?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막 되게 무섭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데 박수도 쳐주시고 아마 12회 동안 분위기 좋게 열심히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저희가 할 건데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실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총 12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서류 2개를 봅니다.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원래 저희가 GS 연기 주말반도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좀 한 5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확 너무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해서 좀 쉬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리프레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그 강의할 때 마음을 다시 찾아서 왔어요. 굉장히 혼자 의욕적이에요 지금. 조금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의욕적이면 학생들이 힘들어. 그렇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2개의 기본서를 보자 해서 왔어요. 저희가 오전 수업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끝나도 그죠? 늦게 끝나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제가 2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뒤쪽 한번 보실까요? 그 강의 진도표 보시면 총 12회 나와 있는데 1회부터 5회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박경규절을 1회독합니다. 됐죠? 박경규절을 빠르게 1회독을 할 건데 박경규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굉장히 인사관리 자체의 체계를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인사관리의 기본 구조를 쫙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저희가 3인공저로 넘어가요. 3인공저라는 책은요. 이제 교수님 3분이 썼기 때문에 3인공저가 됐어요. 김치성을 가진 교수님이 3분이죠. 그래서 3김책이라고도 하고요. 3인공저라고도 합니다. 자, 이 책으로 넘어갈 건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조금 인사관리 알갱이가 있으면 그 알갱이에 여러 가지를 붙여서 내용을 확장시키기 좋은 책이에요. 되나요? 게다가 이제 뭐 삼김 교수님들 중에서 뭐 출제위원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삼김은 무조건 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인사관리라는 이 과목을 수업용으로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2권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박경규저로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3인공저 책을 통해서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한 수업에 보통 한 가지 기본서를 끝내는 게 아마 일반적인 커리큘럼일 건데 저희가 2개를 같이 나가려고 한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워밍업 차원에서 박경규저를 조금 이제 책 위주로만 많이 볼 거고요. 박경규저는요, 사실 읽기도 굉장히 편하고 뭐 없어요.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없어. 그냥 깔끔하게 이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딱딱딱 꽂아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박경규저를 쭉 보면서 저희가 기본 내용을 조금 착실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박경규저하고 같이 이번 주 워크북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료가 2개 나갔죠? 워크북 하나랑 그다음 기출문제 뭐 이렇게 연습 리스트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워크북은 보시면은 지금 빵꾸가 빵빵 뚫려 있습니다. 맞나요? 박경규저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제가 빵꾸 뚫어놓은 내용을 여기다가 네모를 채워오시면 됩니다. 되나요? 내가 밑줄 쳤어요, 선생님. 저 1회독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어떻게 알아? 머리를 다 열고 볼 수 없잖아요. 진짜 1회독을 했나? 뭐 이런 거 알 수 없으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채워오세요. 아셨죠? 채워오시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내일 아침에 확인한 다음에 요거 답안지 줄 거예요. 아셨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답안지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다 빡빡하게 채운 거 선생님 저 못 채우겠어요. 답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글씨만 있으면 돼. 가나다라만 써와도 내가 여기 줄 거야, 답안지. 됐어요? 그래서 조교한테 요거 딱 채운 거 보여주면 조교가 이거 답안지를 내일 아침에 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리뷰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면 후다닥 빨리 보고 새로운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거는 좀 채워오시는 걸로. 하루하루 복습을 미루면 주말이 괴롭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이 괴롭고 오기가 싫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안 온다.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다음날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숙제도 안 했고 진도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기 벅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해오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가나다라만 써도 제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채울 수 있는 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책 보니까 요 내용인 것 같던데?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날 리뷰하면서 저랑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테스트형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확인 차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해오시고 아마 박경규절을 나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책 정리하는 거 위주로 워크북이 나갈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3인 공조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단권화 작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권화예요.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계속 돌릴,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계속 돌릴 수 있는 한 권이 내 손에 있느냐. 어떤 요즘에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아마 수능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오신 수능 강사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는 막 이런 강의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한 가지 책을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거다. 이런 요지로 굉장히 무섭게 말하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책을 붙잡고 끝까지 봐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확실히 공부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확실히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한 권을 요즘에 강사님들이 다 만들어주긴 해요. 강사님들이 뭐를 만듭니까? 수험서를 만들죠. 수험서 왜 만들어요?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만드는 건데 굳이 수험서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기본서를 하나로 합쳐서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요즘에 강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손으로 한 번쯤은 단거나 해봐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만든 인사관리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응용 문제 나오면 바로 무너져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연습을 시킬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여러분한테 인사관리라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적인 내용을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내용을 가르치려면 저는 박사에서 대학교 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인 학문적 내용에 플러스 해가지고 수험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권화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바로 인사관리로 시작이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노동법을 할 때, 행정경송을 할 때, 무슨 과목을 하든지 간에 이 단권화 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박경규전은 군더더기가 없죠. 근데 3인 공전은 뭔가 많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단권해야 될까요? 힌트 좋잖아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우리가 박경규로 시작하죠. 그죠? 박경규에다가 박경규 책에 없는 30 내용을 어떻게 한다? 합쳐보는 연습을 하면서 기본 구조는 요건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 요거고 빠진 내용은 요거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관리 체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막노동일 수 있어요. 막 선생님이 짜깁기 자료라고 준 다음에 몇 페이지에 붙여라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 이거 몇 페이지에 붙이라고? 자로 자대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쁘게 붙여,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막 껴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이고 자르고 뭐 하면서 약간 막노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로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쭉 읽으면 뭔가 이 책이구나, 이 흐름이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좀 남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다음 주부터의 워크북은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강할 겁니다. 그런 색깔이 좀 강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까지는 기본 내용 정리하는 워크북이 나갈 거고. 됐죠? 워크북의 내용은 그래서 바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가는 자료로는 1회차 복습용 기출문제라고 해서 나가죠. 저희가 뭐 한다? 수업 시작 전에 기출문제 답안지 작성을 한다. 강제로는 안 할게요. 희망자 한해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저는 전날에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공부만 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공부한 내용을 어차피 답안지에 적용해야지 이게 뭐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날에 공부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제가 기출문제 25점짜리만 지금 할 거예요. 50점짜리 문제는 지금 기본 내용 가지고는 못 풀어요. 그래서 25점짜리 문제 기본 내용 알면 쓸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럼 여러분은 몇 시에 와서? 8시 반에 와서. 8시 반에 와서 25분 동안 25점짜리 문제 하나 작성하시면 돼요. 됐죠? 25분 동안 25점짜리 문제 작성합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 작성하시고 5분 쉰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죄송해요. 아이고 시간을 잘못 말했네. 시간을 잘못 말했어. 8시부터요. 답안지 작성. 어머, 여러분 죄송해요. 8시부터 8시 25분까지 답안지 작성하시고 8시 반부터 뭐 있어요? 8시 55분까지 강평 있어요. 기출문제 모범답안 보면서 강의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 답안지 쓰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해요. 못 쓰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답안지에 뭐든 한번 써보세요. 뭐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들어야지 답안지 작성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강평만 듣잖아요. 특히 이런 모범 답안 아니면 뭐 최고 답안 이런 강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와서 한번 답안지 작성 시도를 해보고 지금 약간 책 보고 써도 돼.
그러니까 책 좀 펴보면서 목차는 이렇게 잡아서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써야 될 것 같고 하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모범 답안 오면 그 모범 답안하고 자기 답안지 비교해가면서 난 이게 빠졌네? 요런 흐름으로 쓰는 거였네? 이 목차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였네? 체크 딱 하시면 돼요. 아셨죠? 체크하고 나 본 수업 9시부터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정리 8시부터 8시 25분까지 모의고사 5분 쉬고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 뭐 한다? 기출문제 강평 그 모의고사 강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시고 9시부터 오셔가지고 뭐 워크북 리뷰를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진도가 타이트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진도부터 나가든지 이렇게 쫙 진행할 거예요. 조금 지금 듣기만 해도 타이트하죠? 갑자기 피곤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2회고 평일반의 매력이 저는 평일반을 조금 더 좋아해요. 특히 이런 연기나 일기 기본 강의는. 이유는 하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중도도 놓고 여러분이 집중을 쫙 하면 강사도 집중이 쫙 돼요. 강의할 때는 정말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선생님 좋아, 선생님 강의 좋아, 라고 이렇게 체면을 걸고 쫙 집중을 하면 저도 갑자기 쫙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막 다 알려주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막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조금 이렇게 상호작용 잘 해가지고 12회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강의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됐죠? 내일부터 8시까지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리스트 있죠? 이 중에 한 문제가 나갑니다. 25점짜리 낸다고 했죠? 근데 50점짜리 2개, 25점짜리 하나네? 뭐가 나올지 알겠다. 그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상 가능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한 번쯤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 목차 한번 잡아보고 오셔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답안지 쓰는 방법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끝나고 잠깐 5분 정도만 이렇게 쓰는 거다 기본 가이드라인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내일 답안지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갈 건데 저희가 진도가 빡빡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가실 거냐? 저희가 바로 박경규저로 들어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페이지는 3페이지래요. 4페이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수업은 웬만하면 좀 판서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 권하는 거예요. 강요는 아닙니다. 권해드리는 거는 어디 백지 같은 데다가요, 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쭉 손으로 같이 쓰세요.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책에 제가 밑줄 쳐드려요. 같이 책 보면서. 쭉 밑줄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선생님이 되게 많이 참견하죠. 죄송해요. 되게 많이 참견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지금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간섭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자, 일단은 복습 방법. 예습 안 썼습니다. 예습 안 해도 돼요. 아셨죠? 뭘 안다고 우리가 예습을 해요? 그죠? 뭘 알아야지 어디는 확실히 보고 어디는 제껴도 되고 이게 판단이 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습 힘들어요.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어야 되잖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복습을 확실히 하시는 걸 권합니다. 맨 처음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아셨죠? 자, 그래서 복습을 하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판서. 필기노트를 한번 읽으세요. 판서된 거 필기노트 쭉 보시면서 이런 흐름으로 강의가 진행됐었고 이런 흐름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지. 요거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해요? 책을 봐요. 자, 책은 한 번 보면 내 머릿속에 있다 없다? 천재면 있는데 우리는 보통인이기 때문에 없다. 그죠? 한번 특히 인사관리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소설책이야. 쭉 읽으면 읽을 땐 다 알아. 그런데 책을 딱 덮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에 써보세요 하면 하나도 못 써요. 그게 인사관리 매력이에요. 그렇죠?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매력이 확장돼서 파장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인사관리 글짓기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책은 한 번만 읽는 게 아닙니다. 먼저 1회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박경규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쭉 심플하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쉽게 써 있어요.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회독 하실 때는 전체를 보시고요. 다음에 한 번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2회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차하고 선생님이 밑줄 쳐준 거. 그럼 내용이 줄죠? 그죠? 두 번 읽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워크북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책 펴놓고 워크북. 뭐 해야 돼요? 책 내용 찾아가지고 워크북 채운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3회독? 됐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요? 네 번째, 이제 뭐 하면 돼요? 기출문제 리스트 줬죠? 내일 시험 볼 기출문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기출문제에 뭐를 잡으면 좋겠어요? 목차 한번 잡아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하면 하루가 다 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 하면 공부 확실히 한 거지, 연기 때. 왜냐면 연기 때는요, 연기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연기에 뭐 했지? 이러고 있어요. 연기 뭔가 선생님 내 연기를 돌려줘요. 내 연기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하셔야지 내가 딱 돌아봤을 때 나 연기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남들 다 이렇게 쉴 때. 왜냐면 유해생들은 보통 1기 때 들어오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 1기 때 시작할 때 나는 연기 때 확실하게 보냈다. 이런 느낌 가지시려면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물론 이게 뭐예요?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인적 취향에 맞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통해 줄이지 말아라.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줄이지 말고 조금 더 1회독을 하는데 난 좀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인 것 같아. 2회독 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인 것 같아. 나는 1회독하고 조금 이게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남네? 그럼 나는 뭐 전체를 한 번 더 봐야지. 확장은 오케이. 그렇죠? 하지만 합리화로 줄이는 거는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게 복습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판서 할 게 좀 많겠죠. 판서를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책만 봐서는 뭐 군더더기들 여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웬만하면 판서를 통해 가지고 뼈다귀는 저런 뼈다귀구나. 이걸 한번 보신 다음에 이 뼈다귀에 어떻게 기본서에 살이 붙어 있는지를 보시라고 판서는 웬만하면 좀 많이 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기가 좀 많이 써봐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보통 이제 판서는 제가 목차 위주로, 그럼 키워드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판서해준 칠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은 꼭 옵니다. 그 이틀 시험 보죠? 이틀 중에 한 과목 이상은 옵니다. 그렇죠?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분명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셨나요? 그럴 때 누가 가장 집중해가지고 수업 듣고 집중해서 책을 봤느냐에 따라 칠판이 보이기도 하고 책 페이지가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근데 막 그런 것만 들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만 들리면 안 되고 조금 집중해가지고 내용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하셨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쭉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미친 듯이 타이트하게 달려야 돼요. 내일부터는 엄청난 분량이 기다립니다. 하루에 보통 120페이지 읽으실 거예요. 120에서 130페이지 읽으실 거예요. 근데 박경규 저기 때문에 괜찮아요. 박경규 저는 문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쉬워요. 아셨죠? 모르는 문장이 있다 하면 이렇게 꺽쇠 처리해가지고 체크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글인데 그런 현상이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아셨죠?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루에 12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일기 때 뭐 한다? 뭐 별거 아니네. 거뜬하게. 특히 동차들. 거뜬하게 모든 과목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기초 체력을 쌓아야 돼요. 하루에 100페이지 정도는 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아셨죠? 자꾸 연습하면 그건 늘어요. 제가 해보니까 늘더라고. 근데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으면 절대 다음 주에 50페이지 못 읽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읽는 걸로. 그리고 밑줄 다 쳐주니까 요거 못하겠다. 그럼 요거라도 해야 돼. 아셨죠? 밑줄 쳐 있는 문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인사관리 들어갈 건데 인사관리 자체는 경영학의 한 분과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1차를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인사관리는 경영학의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맨 첫 장, 즉 인사관리 자체의 체계, 인사관리의 체계 라는 챕터 하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경영학 자체에 대한 체계를 먼저 봐요. 이유는 뭐라고요? 인사관리는 경영학의 한 분과예요. 경영학이 다양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경영학 자체는 첫 번째로 인사관리 있죠? 두 번째로 뭐 있을 것 같아요? 생산관리도 있어요. 세 번째, 마케팅 영역도 있어요. 또 네 번째, 재무회계 영역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사관리인데 이 인사관리 중에서의 한 영역이 바로 인사관리래. 경영학의 영역, 그 경영학 중에서 한 영역이 바로 인사관리예요. 그래서 이 인사관리 체계를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인 경영학 자체는 어떤 체계 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경영학 체계를 먼저 보는데, 자, 먼저, 경영학 자체는 대체 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냐,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냐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경영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뭘까요? 경영학은 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경제 활동 자체를 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경제 활동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예요? 경제 활동은? 경제 활동 뭐예요? 효용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뭐예요? 생산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제활동, 즉 누군가의 효용성 또는 기업 자체의 효용성 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한다? 바로 이거죠. 즉 무슨 말이냐? 효용성, 누군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 만족? 그건 뭐가 돼요? 목표라는 게 돼요.
즉, 이 경제활동은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산활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중에서의 가장 꽃은 뭐가 되겠어요?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가장 꽃.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이 돼요. 자, 그걸 바로 우리는 기업의 뭐라고 한다? 경영활동이라고 해. 자, 그럼 이제 경영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경영활동 다시 정리. 경영활동